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부담스럽지 않게 당일치기로 가볼 만한 곳을 찾다가 정말 기가 막힌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서울역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이번 여행만큼은 특별히 1박 2일로 갑니다. 평일인데 제법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스벅에서 커피 한 잔 사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해 봅니다. 목적지가 꼭 새벽부터 여행해야 하는 곳이어서 근처에서 1박을 해야 하는데요. 1박을 하는 그곳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어서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기차가 오네요. 너무 설레입니다. 오늘 날씨가 미세먼지도 없고 너무 맑아서 눈이 부시는데요. 내일이 목적지를 가는 날인 만큼 내일 날씨도 꼭 좋았으면 좋겠어요. 익산을 지나고 있네요. 도착한 곳은 KTX의 종착지 여수 엑스포역입니다. 3시간 조금 넘게 걸렸네요. 여수 엑스포역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거북선 모형이 있는데요. 실제 크기의 거북선은 이순신 광장에 있어요. 모형을 보니 거북선 실제 크기가 궁금해지네요. 여수 엑스포역 맞은편에는 여수 엑스포 시티 프라디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엑스포 이후에 문화 복합시설로 활발하게 이용 중인 것 같아요. 연안이라는 이름의 마리오네트 인형은 여수 엑스포 당시 해상쇼 주인공이었고 여수 전투의 실화인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도 많고요. 갤러리도 오픈되어 있어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도 예술은행에서 소장한 우수한 전남 미술작가들의 작품 중 20점을 전시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디지털시티라는 최인경 작가님의 그림이 눈에 들어오네요. 내일 목적지를 위해 새벽 첫 회를 타야 하는데요. 숙소를 여수 연안 여객 터미널 근처로 잡아서 이순신 광장까지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전현무님도 여기에 왔었네요. 여수 경찰서를 지나 쭉 내려가면 구국의 성지 여수라고 쓰여있는 그림이 나오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순신 광장이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수 앞바다에서 보니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과 사뭇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뒤로 돌면 실물 크기의 거북선이 있습니다. 김한민 감독의 영화 한산에서 거북선이 무섭다고 느꼈는데 실제 가까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배꼬리가 엄청 긴 것을 보니 이것으로 중심을 잡나 봅니다. 거북선 내부에 들어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내부는 겉에서 보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졌어요. 이순신 광장에서 바다 쪽을 정면으로 보면 돌산대교가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수산물 특화시장이 보이고요. 윤슬이 눈을 간지럽힙니다. 이순신 광장에서 왼쪽으로 가면 거북선대교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케이블카를 타고 돌산공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돌산공원에서 바라보는 여수 밤바다가 멋지다고 하네요. 다시 이순신 광장 쪽으로 걸어오면 좌수영 음식 문화거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저녁을 먹도록 할게요. 가수 성시경님이 추천한 복춘 식당에 가보겠습니다. 성시경님이 먹을 텐데에서 아구탕을 추천해서 아구탕으로 시켰습니다. 정말 기절하게 맛있기도 했는데 가격에 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서는 절대 못 먹죠. 여기 오시면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바로 옆에는 여수 수산시장도 있어요. 건어물 같은 거 선물로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수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4분 거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숙소를 잡았어요. 2만 원에 이용할 수 있고 깨끗해서 좋았습니다. 숙소에서 잠시 쉬었다가 여수 밤바다를 보러 나왔습니다. 날씨가 좋아서인지 곳곳에서 버스킹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노래와 함께 내일 여행을 위해 숙소로 들어갑니다. 숙소를 나서 여수 연안 여객터미널로 향합니다. 배는 당일 편도 티켓만 살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봅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결항할 수도 있으니 해운사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하시고요. 신분증이 없으면 티켓을 살 수 없으니 신분증 꼭 챙기시고요. 동계와 하계 배 시간표도 다르니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저는 6시 10분 배로 떠납니다. 여행정보 팜플렛도 꼭 챙기시고요. 출발 10분 전에 미리 탑승하러 갑니다. 함구미 방면으로 갑니다. 출발하는 배가 2대 있는데요. 목적지 잘 보고 탑승하시고요. 계단으로 한층 올라가야 객실이 나옵니다. 한층 더 올라가면 이렇게 벤치가 있어서 바다를 보면서 갈 수 있네요. 객실 안은 이렇게 누워갈 수 있게 온돌로 되어 있습니다. 콘센트도 충분해서 스마트폰 충전하면서 갈 수 있어요. 저기 돌산대교가 보이네요. 저 다리를 통과해서 갈 거고요. 왼쪽으로는 거북선대교가 보입니다. 바다가 일터인 배들이 옹기종기 정박해 있네요. 경적 소리와 함께 드디어 첫 배가 출항을 합니다. 배의 머리를 돌리고 목적지로 향합니다. 제가 오늘 갈 곳은 배로 1시간 40분이 걸리는 곳이에요. 돌산대교 아래를 지나갑니다. 돌산대교는 육지와 돌산도를 연결하는 다리인데요. 다리가 길지 않아서 도보로 4분이면 건너갑니다. 돌산공원을 케이블카 타고 가는 대신 대교를 건너기도 합니다. 돌산대교에서 조금만 오면 보이는 섬은 경도라는 작은 섬인데요. 섬 전체를 골프장으로 만들어놨네요. 경치는 좋을 것 같지만 환경 측면에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아침 해가 높이 올라가고 있네요. 남해의 매력적인 바닷길 풍경이에요. 저런 아주 작은 섬들이 많이 떠 있습니다.
화장실 내부에서 쉬면서 가려고 들어왔어요. 드디어 목적지가 보이네요. 오늘 여행 너무 기대됩니다. 여기는 여수 금오도의 함구미 마을입니다. 금오도에는 비렁길이라는 트레킹 코스가 유명한데요. 비렁길은 총 5코스로 되어 있고 마을길까지 합치면 약 22km 정도 됩니다. 저는 평소에 규칙적으로 운동해서 자신만만하게 5코스를 종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부터 새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일 코스는 5코스 중 가장 긴 코스입니다. 중간중간 돌도 많으니 등산화를 꼭 신으셔야 할 것 같아요. 금오도에는 다양한 식생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걷는 중간 잠시 멈춰 못 보던 나무들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새들이 더 지저귀는 걸까요? 이런 군락지들이 많았습니다. 대나무 숲도 있네요. 한참 숲길을 지나니 옆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이게 섬 트레킹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런 돌무더기 길과 오르막길도 꽤 많아서 초보자들은 모든 코스를 하루에 가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신선대 방향으로 갑니다. 이 나무도 너무 멋집니다. 일 코스의 첫 번째 목적지인 미역널방에 도착했습니다. 옆으로 가면 좀 더 넓은 미역널방 전망대가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펜스길을 따라 걷게 되겠네요. 여기는 1코스의 두 번째 목적지 수달피 비렁 전망대입니다. 비렁길은 벼랑길의 사투리라고 하는데요. 이 벼랑길에 데크를 나무까지 보존해가며 어떻게 설치했을지 상상이 안 가는데요. 뒤로 보이는 이 산은 대부산입니다. 대부산 앞에 진울 스님이 고려 명종 25년에 절을 세운 송광사 절터가 있습니다. 저 멀리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튀어나온 모양마다 각각의 다음 코스라고 보면 됩니다. 비렁길 쉼터가 보입니다. 이른 시간에도 영업을 하니 필요한 것 살 수 있습니다. 신선대 방향을 따라갑니다. 노란 펜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 줍니다. 이 빨간 열매가 많이 있더라고요. 열매 이름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돌이 많았어요. 거북이가 물을 뿜고 있는 약수터가 나왔습니다. 신선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숲향이 바닷내음과 섞이고 다양한 식물들이 같이 향을 내서 정말 처음 맡아보는 향이었어요. 얘는 신기하게 세 가지가 났네요. (1코스의) 마지막 목적지 신선대에 도착했습니다.
1코스의 종착점 두포항을 향해 갑니다. 넝쿨다리가 응원해 주는 것 같아요. 두포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코스 끝에는 이렇게 대나무 숲이 나오더라고요. 대나무 숲이 꽤 길어요. 코스 끝날 때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마을이 조용하고 너무 이뻐요. 앞에 보이는 나무도 엄청 큽니다. 매점이 곳곳에 있기는 한데 그래도 물은 꼭 가방에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리를 건너면서 이 코스가 시작됩니다. 두포 굴등 2코스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코스 정비가 꾸준히 되고 있네요. 돌아가는 배에서 기술자 한 분이 저희를 알아보시더라고요. 하늘이랑 바다랑 색깔이 구분이 안 가게 같은 물감색으로 풀어놨네요. 이 코스에 있는 펜션 중에 하나인데요. 마당이랑 주변을 너무 예쁘게 꾸며 놓으셨네요. 다시 오게 되면 여기서 1박을 해봐야겠어요.
코스의 첫 번째 목적지인 굴등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굴등 전망대는 아까 그 펜션이랑 가까운 데 있어서 전망을 보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촛대바위 쪽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순한 진돗개가 있네요. 이 파란 대문을 기점으로 위쪽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길이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이 코스가 처음에는 길도 널찍했는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돌도 많고 좁고 오르막도 상당해서 제일 힘들었던 코스였어요. 지칠 즈음 바다가 나와주었습니다. 잠깐 숨을 돌려봅니다. 이 꼬불꼬불한 나무가 많더라고요. 이 코스의 두 번째 목적지 촛대바위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모시고 갈 걸 그랬네. 미리 알았으면. 그러게. 해변 엄청 날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해양성이 제일 옛날에. 저게 촛대바위인데요. 여기 다른 등산객분들도 저게 왜 촛대바위냐고 하시더라고요. 저 바위는 뭘 닮은 것 같아요? 그게 남아공이야. 그 배경이. 근데 거기서 진짜 대나무 숲이 나오는 거 보니 이 코스가 끝나가나 봅니다. 직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나무는 제대로 엉켜 있네요. 마을이 참 깨끗하고 주민들이 정성 들여 마을을 가꾸고 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 큰 나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200년) 된 해송이라고 하네요. 카페랑 식당도 제법 있네요. 3코스는 높이 올라가는 만큼 전망이 굉장히 좋아서 인기가 가장 많은 코스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해 봅니다. 원시림을 걷는 기분이에요.
나무 군락지를 만날 때마다 참 신기하고 힐링이 되네요. 다른 느낌의 길이 계속 나와서 꼭 일부러 만들어 놓은 테마 숲길 같아요. 다시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니 반갑네요. (3코스의) 첫 번째 목적지 갈바람통 전망대입니다. 바로 옆으로 돌아가면 갈바람통 전망대의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요. 카메라로는 얼마 안 돼 보여도 아찔할 정도로 높습니다. (1m) 정도 되는 폭의 깎아지는 절벽 둘이 마주보고 있네요. 넓은 바위를 만났습니다. 앉아서 경치 보며 쉬어가라고 평상을 펴놓은 것 같아요. 자연이 펴놓은 평상에 앉아서 잠시 신선놀이 해보겠습니다. (3코스가) 제일 걷기 쉬운 것 같아요. 이쁜 곳도 많고요. 가장 인기 있는 코스에 이유가 있네요. 저기 매봉 전망대가 보입니다. 드디어 매봉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중에 가장 크게 꾸며져 있는 곳이에요. 너무 고요하고 아름다워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기도 엄청 높은데 카메라에 안 잡히네요. 저 멀리 비렁다리가 보입니다. 비렁다리에 도착했습니다. 비렁다리는 보기보다 짧은 다리입니다. 더 멋진 다리가 4코스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다음 다리도 기대가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뚫려 있는데요. 너무 높아서 공포심이 들어 카메라로 보려고 찍기만 했습니다.
3코스 마지막 지점에 이렇게 넓은 바위길이 나오는데요. 신발 안 미끄러지는 걸로 꼭 신고 조심히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새소리와 파도 소리의 향연 어떠신가요? 삼코스의 끝 학동에 도착했습니다. 보통은 3코스에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저희는 오늘 종주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4코스는 화살표 방향으로 가주세요. 4코스는 저기 보이는 데크 다리부터 시작됩니다. 숨소리가 거칠죠? 새로 생긴 다리 보려고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4코스의 첫 번째 목적지인 사다리통 전망대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렸었는데 오후 들어 해가 생겨서 그런지 색다른 아름다움이 있네요. 저 길을 걸어왔던 거군요. 걸을 때는 조금 힘들어서 몰랐는데 목적지에 도착해서 보니 참 아름답네요. 마치 인생 같아요. 이 바위는 꼭 두꺼비 입을 닮지 않았나요? 드디어 출렁다리에 도착했습니다. 다리 길이가 116m이고 올해 3월에 개통했으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비런길 안내 팜플릿에도 아직 공사 예정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팜플렛 업데이트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리 밑 100m 아래에서 파도가 치고 있어요. 이 다리 아니면 산 둘레길을 더 둘러가야 했겠네요. 사 코스가 이 코스보다 덜 힘들고 볼거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4코스의 종점 신포에 도착했습니다. 여행객이 보기에는 고양이가 이쁜데 마을 주민분들은 고양이가 너무 많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코스 종착점 항구의 버스 정류장마다 콜택시 번호가 적혀 있고요. 버스는 운행이 자주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5코스까지 모두 가보려고 했는데 저희의 속도로는 마지막 배 시간에 맞춰서 못 걸을 것 같아서요. 다른 곳을 들려보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콜택시를 탔습니다. 10분 만에 바로 오시더라고요. 안도해 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안도해수욕장은 만에 위치해서 파도가 잔잔하다고 합니다. 모래도 굉장히 부드러운 게 특징이고요. 근데 비수기라 그런지 해수욕장이 잘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추천은 못 드리겠고 파도 소리 담아왔습니다. 안도해수욕장은 부드러운 모래가 가득한 해수욕장이었는데 10여 년 전부터 모래가 거의 없고 돌만 남은 형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오염 때문이겠죠. 마지막 배를 타러 안도항으로 갑니다. 아담한 매표소네요. 안도항에서 4시 40분에 출발하는 배를 타려고 합니다. 마지막 배 놓치면 못하니 시간 여유 꼭 두셔야 합니다. 안도와 금오도 정말 아름다운 마을인데 아주 예전에 어업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정부 정책이 2000년대에 바뀌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하네요. 아름다운 섬 금오도를 뒤로하고 떠납니다. 배 객실 온돌바닥에서 기절해서 자고 일어났더니 돌산대교가 보이네요. 여객선이 이뻐서 찍고 있는데 이 배랑 부딪힐 뻔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부분만 못 찍었네요. 이번 금오도 비런길 코스는 하루 안에 5코스를 모두 종주하는 것은 배 시간을 고려했을 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트레킹에 단련되신 분들한테는 못할 코스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다운 만큼 즐기면서 간다면 2코스나 3코스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하계에는 배 도착이 6시 반이기 때문에 KTX 서울행 마지막 열차 시간에 맞춰 택시로 이동했습니다. 여수 연안여객선 터미널에서 여수 엑스포역까지 택시로 10분 정도 걸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코스 어떠셨나요? 하루에 무리해서 5코스 종주하기보다 2코스에서 3코스 정도 계획을 잡고 가시면 여유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섬이 너무 예쁘니 1박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행과 트레킹에 대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해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